아름다움은 권력이요, 미소는 그것의 검이다.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모를 열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원조격의 김태희부터 시작해서 동서고금 이 아름다움 때문에 울고 웃었던 해프닝들이 참 많았는데요. 남성 중심적이었던 사회에서 미녀 한 사람이 역사를 뒤바꾸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예쁜 미녀는 누구였을까요? 각 국가별로 소개해드릴 텐데, 역사 속 미녀들의 일화를 통해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영상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네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4대 미녀는 이미 유명하죠. 4대 미녀 중 실존 인물이 아닌 초선을 빼고 다른 3명, 서시, 왕소군, 양귀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사람인 서시의 본명은 시광이랍니다. 때는 중국이 최초로 분열을 겪었던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는데, 춘추시대에는 분열된 그 많은 국가들 중 가장 강한 5개의 국가를 뽑아 춘추 5패라고 불렀습니다. 춘추 5패 중 최남단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국경을 접한 두 국가는 허구한 날 싸우는 원수지간이었죠. 오나라의 국왕이 월나라의 국왕 부천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데, 아버지의 싸늘한 죽음을 본 오나라의 왕자 부차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부차는 복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월나라의 구천을 죽이기 전까지 가시나무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마침내 오나라의 부차는 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이후 월나라의 구천의 항복을 받아내죠. 하지만 멍청하게도 부차는 구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항복을 한 월나라의 구천도 복수를 다짐했고, 오나라 부차에게 복수를 이룰 때까지 매일 방에서 동물의 쓸개를 핥았다고 합니다. 바로 와신상담의 유래인데, 월나라의 구천은 오나라의 부차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부차에게 서시라는 1대1색의 미인을 소개해줍니다. 서시는 표정을 찡그릴 때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서시의 미모는 워낙 유명했고, 오나라로 왔을 때 오나라 백성들이 서시의 얼굴 한번 구경하려고 몰리다가 성문이 부서지는 일도 있었답니다. 호색한이었던 오나라의 부처는 서시에게 푹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은 채 태만해졌고, 월나라의 구천은 오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서시의 미모를 이야기할 때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의 미색이라고 평했고, 바로 경국지색이란 말이 서시에게서 유래했죠. 두 번째 중국 4대 미녀는 왕소군입니다. 왕소군은 서시로부터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 중국의 한나라 때 인물입니다. 한나라 11대 황제 원제도 어마어마한 호색한이었는데, 매일 미인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후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미인들은 어떻게든 황제의 부인이 되고 싶어서 화가에게 뇌물을 바쳐 실물보다 더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던 반면, 워낙 얼굴에 자신감이 있던 왕소군은 뇌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한 화가는 일부러 왕소군의 초상화를 못생기게 그렸습니다. 한편 한나라는 흉노족과의 전쟁 패전 후 매년 국가의 미인들을 흉노족의 선우에게 바쳐야만 했는데요. 흉노족 선우에게 미인들을 보내기 싫었던 원제는 초상화를 보고 못생기게 그려진 왕소군을 보내기로 합니다. 왕소군을 흉노족으로 보내는 날, 왕소군의 실물을 본 원제는 그 화가를 처형시켰죠. 왕소군은 흉노족의 선우와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무엇보다 유목민족들에게 한나라의 문화를 전파해주어 흉노족을 문명화하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왕소군은 비파라는 악기 연주에 능했고, 왕소군이 악기를 켜면 지나가는 기러기가 왕소군의 미모와 연주 실력에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녀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양귀비는 서시나 왕소군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미인이었는데, 이 양귀비는 상당히 골격이 큰 글래머였습니다.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를 엄청나게 좋아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막대한 양의 국가 재정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왕소군이 연주를 잘했다면 양귀비는 춤을 잘 췄고, 사람이 아니라 꽃으로 비유되곤 했다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에서 별명이 해어화였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도 정말 많은 미인들이 있는데, 그중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인은 소토 오리히메입니다. 소토 오리히메는 아름다움이 옷을 통과한다는 뜻의 별명이고, 본명은 카루노 이라츠메입니다. 카루노 이라츠메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인교 일왕의 둘째 딸로 엄청난 미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불행한 사랑을 하고 있었으니 바로 친오빠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친오빠 키나시노 카루는 차기 일왕을 이을 태자였으나 여동생과의 추문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카루노 이라츠메와 동반 자살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집니다. 일본에선 소토 오리메와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미인으로 오노노코마치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노노코마치는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이어진 일본의 헤이안 시대의 사람으로, 오노노코마치는 시인이었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일본 역사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린 시대였는데, 헤이안 시대의 문화 황금기를 이룩시킨 6명의 예술인들을 육가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노노코마치도 6가선 중 한 명이었고 옛날 동양에서는 시가 곧 노래였기 때문에 오노노코마치는 시도 쓰고 노래도 잘 불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싱어송라이터죠. 절세 미인의 수준급 노래 실력까지 갖춘 오노노코마치는 그 많은 남자들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예술 하나만을 하면서 고고하게 살아간 여인이었죠. 일본에서는 그녀의 이름 코마치를 따와 미인들을 표현할 때 쓴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 미인이 곧 세계적인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많은 미인들 중 조금 뻔하지만 장희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희빈은 조선 19대 왕 숙종의 후궁이었죠.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이고 친오빠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장사꾼이었던 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장사꾼 삼촌이 이제 정치인들과 조금 친분이 있었는데 삼촌의 뒷배를 봐주던 정치인들의 붕당은 남인들이었습니다. 장옥정의 미모는 남인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숙종 때 정권은 붕당 갈등이 가장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숙종 즉위 초창기에는 서인이라는 붕당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오죽하면 왕비는 무조건 서인의 가문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고 숙종의 정비였던 인현황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서인이 꼴 사나웠던 숙종은 점차 야당인 남인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려던 남인은 숙종에게 장옥정을 소개해 주었고 숙종은 장옥정을 후궁으로 삼고 희빈으로 임명하면서 전설적인 장희빈이 되었죠. 남인은 장희빈을 내세워 끊임없이 정치적 공작을 일삼았고 남인의 모함에 속아 넘어간 숙종은 정비 인현황후를 폐서인하고 장희빈을 왕후로 임명했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은 아들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반대로 남인들의 권력이 비대해졌다고 판단한 숙종은 남인과 장희빈의 내막을 눈치챘고 장희빈을 폐서인시킨 후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경기를 일으켰고 주변에 있던 내시들과 나인, 상궁들이 모조리 들러붙어 강제로 입안에 사약을 주입했다죠. 장희빈은 분노심에 조선왕실 씨를 말리겠다며 옆에 있던 자기 친아들 고환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친아들이 나중에 경종이 되는데 실제로 경종은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하네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항상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록하고 자기가 싸워서 이긴 상대방은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데 역사라는 무대에서 장희빈은 패자 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희빈의 미모에 관한 글은 한결같이 찬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절세 가인은 절세 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에 가시면 장희빈의 무덤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시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사에서 너무 뻔한 장희빈 한 명만 다루기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두 명의 미인을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남모와 준정입니다. 생소하시죠? 때는 신라 진흥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진흥왕은 젊은 인재 양성에 유독 관심이 많았고 귀족들의 의견을 모아 원화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진흥왕은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명의 여인을 뽑아 원화라고 불렀고 이 원화에 임명된 두 여인이 남모와 준정이었습니다. 국가 공식 오피셜 미인이죠. 그냥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정말 수많은 남성들이 남모와 준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남모와 준정은 각자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젊은 남성들로 군대를 만들고 같이 공부도 하고 불교나 도교 등의 종교활동도 하면서 초창기에는 바람직한 교육제도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남모와 준정 사이에 경쟁심을 발동했고 경쟁심이 갈등으로 번지자 준정은 남모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이후 강가에 던져 살해했습니다. 얼마 후 준정의 살인이 밝혀지자 분노한 진흥왕은 준정을 처형시켰고 원화제도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진흥왕은 원화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를 만드니 바로 화랑제도입니다. 원화제도가 화랑제도의 전신이었기 때문에 화랑들을 뽑을 때에도 외모를 특히 중요시 여겼으며 남자들이어도 그렇게 여자처럼 예쁘장하게 화장을 했던 겁니다. 원래 신라 사회에서는 화랑제도 비슷하게 각 지방에서 청년들이 모여 무예를 연마하고 같이 공부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이 문화를 아예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제도화한 것이고요. 자, 이제 눈을 넓혀 유럽으로 가볼까요? 먼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도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조세핀의 풀네임은 마리 조세프 로스타스 드 라파세리 라고 합니다. 원래 조세핀은 프랑스 상류 귀족이었고 사교계에서 미모로 명성을 알리자 조세핀에게 뿅 반한 나폴레옹이 청혼을 했고 나폴레옹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끔찍히 사랑했는데 이게 거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정작 조세핀이 나폴레옹을 좋아하게 됐을 때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의 세력을 팽창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나폴레옹을 휘두를 정도였으니 조세핀도 여장부는 여장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핀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나폴레옹이 유럽에 있을 때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도 성격은 워낙 착해서 프랑스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도 조세핀이 주도한 겁니다. 조세핀 사후 나폴레옹은 어떤 여인도 그대만큼 큰 헌신과 열정, 자상함으로 사랑하지 않았소.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오직 죽음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도 미인이었습니다. 영국 절대 왕정을 완성시켰던 엘리자베스 1세는 키가 170이 넘고 자세가 곧아서 품위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탄할 만한 미모를 자랑한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국왕에 관한 기록을 남길 때 보통은 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있어도 특징만 나열할 뿐 품평 같은 건 보통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콕 집어 감탄할 만한 미모라고 말한 건 진짜 예뻤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엘리자베스 1세는 국가와 결혼하신 분이라. 이 외에도 보티첼리, 봄의 실존 모델인 이탈리아의 시모네타 베스푸치, 미모 하나로 매춘부 여성에서 황후까지 올라간 비잔티움 제국의 테오도라, 그리고 간호사의 데모 나이팅게일도 상당한 위인이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라는 시 아시죠? 바로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인데요. 푸시킨의 아내 나탈리아 곤차로바도 러시아 사교계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습니다. 나탈리아 곤차로바는 워낙 나이가 어리고 또 예쁘고 이래서 푸시킨 모르게 남자들과 쉬지 않고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전부 러시아 사회에서 한 가닥 하던 남자들이었고 심지어 러시아 짜르워도 불륜설이 나돌았습니다. 푸시킨은 아내 곤차로바의 그 많은 스캔들 남자들 중 하필 군인에게 결투 신청을 했고 푸시킨이 져서 죽었다는 우픈 이야기가 내려오죠. 여러분, 이 사람 기다리고 계셨죠? 이집트의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는 워낙 유명해서 굳이 제가 더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한 사람의 인기가 얼굴이 다가 아니잖아요. 클레오파트라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사람을 휘어잡는 성격에 말도 기가 막히게 잘했고 목소리도 굉장히 섹시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도 엄청 오똑했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면서도 몸매 관리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외국의 사절단들을 통역관 없이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또 엄청 박학다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위대한 영웅 호걸들조차 클레오파트라에 껌뻑 줬고 그녀에게 좌지우지 됐던 게 아닐까 싶네요.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최고 집권자였던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고자 안토니우스의 경쟁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벌이지만 패배해 안토니우스와 함께 전쟁 도중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파라오라서 이집트인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그리스 쪽 히라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 속 미녀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간의 미모란 무엇인가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미녀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